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가 9주차 수업인데요. 그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죠. 특히 그 마지막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원래 저희 본부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9주차부터는 일부 과목에 한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 당연히 우리 학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또 최근에 터진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네, 상황이 오리무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학기 중간부터는 이제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하기로 본부에서 방침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었던 게 어떤 면에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래 계획대로는 9주차 때 ERD 미팅을 하고 10주차 때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줌을 지금 안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 이번 주에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폼을 사전 제작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10주차 때 ERD 미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앞으로 스케줄은 다음 표를 보면서 같이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9주차에 와 있는 상태고요.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전반부에 많이 다루어집니다. 전반부의 대부분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폼 오늘 지금 목표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폼 나머지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여기 매크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를 하려다 보니 조금 여기서 다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폼을하고 다다음 시간에 매크로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미니 프로젝트를 한번 다 같이 수업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제 수업을 여러분이 같이 따라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진도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ERD 미팅을 여러분 정해준 여러분 의견을 수렴한 그 시간에 진행을 하고 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액세스 미팅을 13주 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서 배울 내용은 여기 9주차와 11주차 그리고 12주차 요때까지 아마 9주, 11주, 12주 요 세 주 정도가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다음 주 ERD 미팅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 직전에 또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이 방을 만들어서 제가 그 방으로 여러분 팀별로 방에 들어가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또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기능인데 대기실 기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대기실 기능을 제 방에 만들어 놓고요. 줌 방에 여러분들이 예전대로 수업에 들어오듯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대기실에 입장을 했다가 시간이 되고 이전 미팅이 마무리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장을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 ERD 미팅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 직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내용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해서 이번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아마 다 못 끝낼 분량인데 온라인 수업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끊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이 폼을 다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폼을 결국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컨트롤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봤고요. 그 컨트롤 중에서 텍스트 상자와 레이블 얘네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컨트롤을 제대로 알기 전부터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마다 우리가 마법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법사를 쓰는 게 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쓰는 게 편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마법사를 써서도 해보고 풀고도 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컨트롤을 몇 개를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와 레이블 요거는 우리가 했고, 명령 단추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체크박스 배웠고, 옵션 버튼 배웠고, 옵션 그룹까지 하면서 지난주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해야 할 내용은 탭 컨트롤, 그리고 목록 상자와 콤보 상자인데 얘네들은 굉장히 용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록 상자, 콤보 상자는 용도가 비슷하지만 콤보 상자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으니까 목록 상자는 하지 않고 콤보 상자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는 주로 폼의 일부를 꾸미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요거 관련해서 몇몇 팀장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했었는데 상품의 이미지 혹은 이력서에 지원자의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려고 할 때 이 첨부 파일 형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레코드에 여러 개의 첨부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보 박스라는 거는 아까 그 리스트 박스, 목록 상자라고 써 있었죠. 그래서 콤보 박스는 리스트 박스와 텍스트 박스를 병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이그젬플을 들게 되면은 이렇게 버튼을 쿡 여기 어딘가를 눌렀을 때 촥 펼쳐지는 요 부분이 리스트 박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텍스트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의 경우에는 미리 제공되어 있는 텍스트들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텍스트 박스는 우리가 원하는 걸 새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콤보라는 거는 두 가지를 합쳤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제공되는 것들 중에서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콤보 박스를 사용할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리스트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스트는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력서에 해당하는 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력서에 해당하는 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 뭐 이름도 넣고요. 뭐 생년월일도 넣고요. 그 중에 내가 지금 원하는 희망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를 넣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력서에 해당하는 폼을 만드는데 텍스트 박스도 있게 되고 체크 박스도 있게 되고 옵션 버튼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콤보 박스를 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이력서 폼을 만들 때 레코드 원본이 무엇이 돼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랑 다시 떠올려 보면은 폼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제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큰 개요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폼이 있으면은 이 폼을 어떤 테이블에 연결을 시킨다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레코드 원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폼을 어떤 테이블에 연결을 해두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컨트롤들은 아까 지정한 테이블의 특정 필드에 연결을 해 놓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더 요긴한 거는 얘가 제가 방금은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테이블만 가능한 게 아니라 쿼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테이블을
동시에 접근해야 하는 폼을 만드는 경우에는, 자, 이건 지난주 정리입니다. 폼이 있을 때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이 있다. 이 두 가지 테이블을 동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모두 사용하는 쿼리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테이블, 얘는 테이블, 얘는 쿼리를 만들어서 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얘를 지정하면 된다 라는 걸 이제 지난주에 배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현재 보고 있는 이슈로 돌아가게 되면 이력서를 만들기 위한 폼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력서 폼입니다. 이력서 폼이 있으면 이 이력서의 레코드 원본은 이력서 테이블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력서에 뭐도 넣고 넣겠지만 요건 지금 생략을 한 거고요. 그 이력서에 입력받을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직종별 분류인데 이 폼 자체가 이 이력서 테이블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요건 잠시 뒤에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난주 내용이랑 똑같은데 뭐가 새로운 거냐면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직종별 분류하고 여기를 쿵 눌렀더니 뭐 인공지능으로 추르륵 하면서 알아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디에선가 입력을 해줬겠죠. 자, 직종별 분류에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 중에 사용자가 하나 고를 거야 라는 우리가 정보를 미리 저장을 해서 보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리스트를 제공을 하는 형식이 하나는 기존의 테이블에서 줄 수가 있고요. 또는 기존의 쿼리에서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컨트롤을 만들면서 우리가 따각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직종 분류라는 테이블이 원래 있었어요. 직종 분류라는 테이블이 원래 혼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력서를 받기 위한 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받기 위한 폼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어디서 가져올까? 그냥 내가 직접 새로 만들어서 입력을 할까 봤더니 이미 테이블에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목록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목록을 가져오고 나서는 얘는 별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목록을 가져오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는 왼쪽이 아니라 이력서 테이블에 연결이 돼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선택을 하거나 여기 입력을 하는 거는 연결된 레코드 원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요거를 실제로 실습을 진행을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과정은 강의 노트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액세스를 한번 열어보고요. 네, 여기서 만들기. 자, 폼을 만들려면 만들기에 폼 디자인으로 가야 되겠죠. 네, 매번 새롭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에 폼 디자인에서 이 폼 자체를 이력서로 연결을 해놔야 되잖아요. 한번 내용을 다시 볼게요. 자, 이력서에는 이러이러한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직종 분류에는 아이디와 직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사용할 내용은 아이디가 아니고 요 직종, 여기 있는 글씨들일 거잖아요. 그 정도를 캐치하시고요. 다시 닫고, 자, 폼에서 요 폼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에 속성 시트를 열고 본문이 아니고 자, 폼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자, 바깥 여백을 누르면 폼이 되죠.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이력서로 연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만들어지는 컨트롤들은 이력서 테이블과 연결이 될 건 아니고 연결이 될 준비를 한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준비라고 했냐 하면 한번 같이 또 나머지를 해보면서 보시죠.
자, 텍스트 필드를 하나 만들게요.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 이름을 연결하려고 해요. 텍스트 박스는 간단하기 때문에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하고 취소해도 되는데 그건 여러분 개인 취향입니다만 저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지 않게 돼 있죠. 네, 사용하지 않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저는 텍스트 상자를 하나 찍어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름을 넣으라는 뜻으로 뭐 성명 땡땡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에는 이제 성명을 넣게 되겠죠. 성명을 넣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성명을 넣는 값이 이름을 넣는 게 어디엔가 연결이 돼 있진 않아요. 아까 레코드 원본 연결했잖아요. 그 말은 이 폼이 이력서에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이 컨트롤이 이력서 중에 어디에 연결됐는지를 아직 지정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여전히 언바운드인 겁니다. 자, 언바운드라고 나와 있죠. 자, 얘 텍스트 박스를 눌러서 이제 이력서의 이름에 연결을 할 건데 컨트롤 원본 눌러보면 얘네들은 전부 이력서에 있는 필드들이겠죠. 그 중에 이름이랑 연결을 할 거예요. 이름이랑 연결을 해서 얘를 뭐라고 저장할까요? 얘를 이력서 폼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됐나 볼까요? 이력서 폼 보면 홍길동, 이소영, 김한석 이렇게 뭔가 나오죠. 자, 연결이 된 겁니다. 요거는 우리 지난주에 여러 번 했던 거고요. 이제는 자, 콤보 박스를 연결을 할 차례인데 콤보 박스는 조금 물어볼 것들이 많아서 요거를 우리가 일일이 속성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마법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래서 마법사 사용을 눌러서 얘를 누르고요. 콤보 상자를 쭉 만들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콤보 상자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고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거고 무슨 뜻이냐면 다른 곳에 이미 리스트가 저장이 돼 있어서 그 리스트를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걸 보면 아직은 우리가 그 리스트를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리스트를 내가 만들겠다. 그런 뜻이고요.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씁니다. 세 번째 거는 자주 쓰지 않으니까 요거는 하지 않고 첫 번째 거 먼저 해보고 잠시 뒤에 두 번째 걸 해볼 거예요. 자, 해서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다. 그 테이블이 우리는 직종 분류 테이블이겠죠.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냐? 직종 분류 테이블인 거예요. 자, 직종 분류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와란데 직종 분류 테이블에는 아까 아이디와 직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참조할 만한 내용은 직종이었으니까 직종을 가져오고요. 직종을 가지고 와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종을 가져오면은 그 레코드 한 대여섯 개 있던 것들이 나올 텐데 걔네들을 정렬 기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뭘로 줄까요? 아이디로 정렬 기준을 한번 줄게요. 이렇게 아이디로 정렬 기준을 주고 다음을 누르면 자, 정렬 기준은 아이디를 줬지만 아까 우리가 선택한 그 열은 직종이었잖아요. 자, 직종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체크는 무시하셔도 되고 다음을 누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가져올지는 정했지만 이 값을 어디에 쓸지는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도록 값을 보관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직종 분류에서 가져온 리스트를 뿌려주고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어디 써먹는 게 아니고 어디엔가 써먹을 거죠. 우리는 어디에 써먹냐 하면 이력서에 있는 직종 분류 여기에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값을 저장합니다. 다음 그리고 레이블은 뭐라고 할까요? 직종이라고 넣을게요.
직종이라고 레이블을 적으시고요. 해서 직종으로 하고 마침을 누르면 자, 요게 잘 적용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보기 버튼을 누르면 홍길동은 정보통신직, 이소영은 전문특수직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성명 이름 필드와 직종별 분류 필드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콤보 박스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좀 그럴듯하죠? 여기까지만 와도 그럴듯한데 보면 이력서와 연결된 다음에 폼을 만드시오. 그리고 단 희망지역 1과 2는 얘네들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 똑같은 거 2번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해서 희망지역은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희망지역은 하나만 만들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직종별 분류는 콤보 박스를 만들 때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왔잖아요. 얘는 다른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그 옵션을 줄 때 이 2번째 옵션을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데 자, 나머지는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플러스 콤보 박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시고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저는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멈췄다가 다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에 폼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얘를 조금 빨리 해도 되겠죠? 얘를 이력서로 연결을 레코드 원본을 이력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법사를 끈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는 등록번호를 받으려고요. 또 하나를 만들어서 얘는 이름을 받으려고요. 그리고 얘는 희망 직종을 받으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콤보 박스가 들어있고 여기 옵션 버튼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체크 박스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체크 박스도 하나 여기 만들었고요. 자, 옵션 버튼을 만들 때는 그룹을 먼저 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다시 복습인데 자,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서 옵션 그룹을 만드는데 여기 있네요. 자, 옵션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성별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요거 다시 지울게요. 성별이 이력서에 남자 여자가 01로 되어 있네요. 네, 자, 남자 여자는 01입니다. 자, 다시 옵션 그룹을 만들면서 레이블 이름을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하고요. 기본을 뭐 그냥 선택을 할게요. 남자로 하고요. 남자는 0, 여자는 1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값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그게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바운드로 하는 건 위에고 우리는 어디엔가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값을 저장할 필드는 성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옵션 단추를 하기로 했고요. 그림자 넣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를 넣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룹의 이름은 성별이라고 넣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만든 옵션 그룹이 잘 완성됐고 이 성별이 조금만 위로 나오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지금 연결을 다 해야 되는데 조금씩 빨리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거는 컨트롤 원본이 등록번호고요. 두 번째 거는 컨트롤 원본이 이름이고요. 네 번째 거는 컨트롤 원본이 희망 직종이고요. 희망 직종, 네, 여기 있네요. 그리고 체크박스 여기에는 뭘 쓰는 거였죠? 취업 여부. 네.
요 옆에 있는 건 레이블이고 여기 있는 조만한 박스, 요 조만한 박스에다가 컨트롤 원본이 취업 여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인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고 한번 살펴보면 이력서 폼 2, 이력서 폼 2라고 해서 보기를 눌러보면 요렇게 나와 있죠.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 우리는 콤보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우리 연습으로 했던 걸 그대로 해볼게요. 자, 마법사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콤보 박스를 만들어서 얘를 딴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고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직종 분류를 가져오는 거고 필드는 직종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정렬을 안 할게요. 그냥 정렬을 안 했고 다음 저장합니다.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이력서에 있는 직종별 분류 이렇게 저장을 했었죠. 자, 다음하고 레이블로는 직종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요게 방금 했던 것까지죠. 나머지는 지난주 했던 거, 지금 한 거는 방금 전에 배웠던 거. 그리고 콤보 박스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이게 새로 하는 유일한 콤보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가 아니고 새로운 리스트인데 자, 뭘 할 거냐면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리스트가 된 거예요. 됐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면 희망지역 1과 연결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요. 희망지역이라는 레이블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배치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얘를 저장을 하고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새로운 레코드를 넣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새로운 레코드를 넣기 위해서 여기 새 레코드, 빈 레코드를 뿅 하고 누르면 네 번째 걸로 오게 됐잖아요. 자, 네 번째 거. 얘는 1년 번호기 때문에 여기 레이블을 제가 안 줬네요. 안 줬지만 뭐가 들어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줘야 됩니다. 자, 위에는 1년 번호니까 우리가 줄 게 아니고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좀 길게 가나다라마라고 할게요. 가나다라마라고 하고요. 여자예요. 직종은 자, 여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테이블에서 나와서 디자인으로 할 거고요. 희망지역은 요것도 우리가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서울. 취업을 이력서인데 취업 여부를 물어보면 경력직일 수가 있으니까 취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는 뭐였죠? 희망 직종을 쓰는 거였는데 뭐 영업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보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를 닫은 다음에 이력서 테이블을 열어보면 자,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콤보 박스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첨부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 제가 수업하다가 자꾸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원하는 타이밍에 끊는 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편집이 되고 연결이 되는데 저는 평소에는 몰랐는데 우리 학교 주변에는 왜 이렇게 앰뷸런스가 많이 다니죠? 좀 한참 얘기하고 있으면은 앰뷸런스 또 얘기하면 글쎄요, 뭐 소방차인지 앰뷸런스인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사이렌 소리가 나서 제가 중간중간에 딱딱 끊어지는 좀 편집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이것도 역시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강의에는 없었고 학기가 거듭되면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서 집어넣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학기가 계속될수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해서 저한테 알려주거나 아니면 문의하는 것들이 다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강의 내용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이번 학기에는 또 여러분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달력을 넣을 수 없냐, 뭐 예를 들면 예약일을 넣을 때 직접 입력하지 않고 달력을 이용해서 쿵 누르면 그 날짜가 들어가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여러분 선배들 중에 날짜를 다루는 그런 텀 프로젝트를 하는 선배들은 대부분이 달력을 이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해보진 않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달력을 연결하는 게 필요하면 액세스에서 달력 연결을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첨부 파일은 워낙 이제 거의 모든 조가 쓸 것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부 파일은 어떤 때 쓰냐면 각 레코드에 이미지나 PDF 등 다양한 파일을 연결할 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여기 보면 폼을 만들 때 뭐 자기 이력서나 지원서를 막 넘기면은 사진이 나오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소개를 할 때 상품 사진이 나오면 좋잖아요. 자, 이런 용도로 쓸 거고요. 하나의 레코드에 여러 첨부 파일을 쓸 수 있는데 이미지 PDF 말고 뭐 워드는 되나요? 파워포인트는 안 되나요? 이미지는 어떤 포맷이 되나요? JPEG만 되나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 텐데 뭘 해볼 거냐면 학생 신상 테이블이 원래 있었잖아요. 여기에 취미라는 필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축구, 야구, 농구 등 사진을 첨부 파일로 넣어 볼 텐데 이 이미지 파일은 제가 별도의 폴더로 제공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을 풀어 놓으시고 실습을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학생 신상 테이블을 보도록 했죠. 학생 신상 테이블의 디자인을 보면 여기에는 현재 취미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취미가 들어있지 않은데 두 번째 란에 우클릭을 하고 행삽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레코드 필드를 하나 넣을 텐데 취미라고 하고요. 이 취미의 데이터 포맷은 첨부 파일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 취미의 첨부 파일을 연결하고 끝났고요. 그래서 얘를 스키마를 변경했을 때는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인스턴스를 액세스에서는 인스턴스를 변경하면은 곧바로 즉시 저장이 되고요. 디자인을 변경하면은 즉 스키마를 변경하면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 신상을 들어가 보면 학번, 학과 이름 요건 원래 있었던 거고요. 여기가 새로 생긴 필드예요. 여기가 새로 생긴 필드고 여기에는 첨부 파일이 몇 개가 들어있다라는 수치가 있는 걸로 봐서 한 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바퀴은을 더블 클릭하고요. 그러면 첨부 파일을 추가하는데 저는 바탕화면에 어디에 있는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그 폴더에 가서 잠시만요. 자, 그 폴더에 가서 뭐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요? 농구를 눌렀습니다. 농구를 누르면 얘가 저장이 된 거고요. 확인을 누르면 얘는 첨부 파일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도 해볼까요? 두 번째 사람도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서 뭐 농구 또 추가, 야구 또 추가, 축구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첨부 파일을 스키마에서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놨고 인스턴스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닫은 다음에 인스턴스니까 저장을 안 해도 저절로 저장이 됐겠죠. 폼을 만들어 볼 텐데 만들기에 폼 디자인. 자, 우리는 학번, 학과 이름이랑 첨부 파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이번에는 오랜만에 방법 1 써서 해볼까요? 자, 기존 필드 추가를 써서. 자, 방법 1을 써서 한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니까요. 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학생 신상에서 학번, 학과, 이름, 뭐 생년월일도 넣어볼까요? 생년월일, 그리고 취미를 넣습니다. 자, 취미를 이렇게 넣고요. 얘를 여기서 보여주고 사진으로 나올 거니까 조금 크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뭐라고 할 거냐 하면은 학생 신상 사진 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무렇게나 이름을 주어도 되겠습니다. 자, 얘를 다시 저장하고 보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왼쪽 부분은 우리 원래 알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취미가 나와 있죠. 그 다음 오른쪽 버튼 하나 더 누르면 자, 두 번째 레코드. 얘도 취미가 있는데 아까 그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눌러도 얘가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누르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취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제품 사진 해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정면 사진, 측면 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첨부 파일에 대한 기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탭 컨트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탭 컨트롤은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폼들을 하나의 틀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관련 있는 폼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귀찮으니까 하나의 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채용 정보, 학생 신상, 성적 관리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얘를 같이 만들어 보면, 자, 열어볼게요. 채용 정보 폼은 좀 제대로 돼 있어요. 채용 정보 폼은 그럴듯하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취업 추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곳에서 이제 뭐 이러이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채용 정보를 감안을 해야 되겠죠. 주로 취업지원실에서 하는 일이 되겠지만, 그런데 어떤 학생이 어떤 업무에 맞는지를 감안을 해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약간 좀 허술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의 성적이 어떤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얘네가 정리가 좀 뭐 채용 정보랑 학생 신상 성적 관리가 지금 컨셉이 다 비슷하게 돼 있지 않고 중구난방이잖아요. 네, 연습용이니까 지금은 그냥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탭 컨트롤을 써서 얘네 세 개를 다 한 곳에서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뭔가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컨셉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지금은 탭 컨트롤을 한 게 아니고 폼을 3개 연 거예요. 자, 폼을 3개 연 거고 각각이 서로 다른 폼입니다. 우리가 만들 탭 컨트롤은 이렇습니다. 자, 우선 만들기에 폼 디자인으로 가야 되겠죠. 만들기에 폼 디자인으로 가서 탭 컨트롤은 이렇게 그 폴더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 폴더처럼 생긴 거를 클릭을 해서 얘를 쭉 끌고요. 쭉 끌고 지금은 2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탭 컨트롤이 생긴 건데,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우클릭을 하고 페이지 삽입. 자, 그렇게 하면 페이지 1, 2, 3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페이지 1, 2, 3에 우리가 원하는 폼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처음에 채용 정보를 옮겨 놓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마법사를 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마법사를 켜서 해도 되고 꺼서 해도 되지만, 자, 이 하위 폼의 이름을 채용 정보라고 할게요. 자, 지금 이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겉에 큰 폼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하위 폼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위 폼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자, 하위 폼 이름만 넣고, 그렇네요. 채용 정보 서브라고 할게요. 채용 정보란이라고 할게요. 채용 정보란. 이렇게 하고요. 얘가 왼쪽으로 잘 오게 하고, 여기 그 채용 정보란이라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 위에 써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속성을, 자, 디자인에 가서 속성을 캡션에 페이지 1이 아니라 채용 정보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 거는 얘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2개도 해보세요. 자, 페이지 2는 캡션을 학생 신상이라고 하고요. 3번째 거는 캡션을 학생 성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2번째 거에다가는 학생 신상 폼을, 아까 만든 사진 폼을 연결해 볼까요? 학생 신상 사진 폼을 연결하고, 얘는 좀 지워져 버리고요. 자, 이렇게, 아이고, 학생 성적에 연결했네요. 그럼 네, 그냥 바뀐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 성적 신상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학생 신상을 다시 바꿔서 학생 성적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 학생 성적에는 우리 원래 만들어 놓은 성적 관리 폼을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성적 관리 폼 얘를 지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얘를 탭 연습 폼이라고 하고요.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채용 정보, 그리고 학생 성적, 학생 신상인데 뭔가 이상하죠. 채용 정보를 아까 잘못 끌어왔네요. 채용 정보에서 테이블을 끌어오면 이렇게 되고요. 테이블이 아니라 폼을 가져왔어야 되니까 이거 다시 수정해 볼게요. 자, 해서 채용 정보에서 좀 얘를 가져오는 게 아니었고요. 채용 정보 폼을 맞나요? 채용 정보 폼. 네. 채용 정보 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위에 있는 캡션을 지우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면, 네, 이제 좀 제대로 됐네요. 여기에서 이러이런 채용권이 있고 이번에 채용권이 2건이 있네.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학생을 누굴 보낼까? 여기서 이 학생은 취미가 뭐 이렇군, 뭐 농구, 축구, 야구 다 좋아하는군, 이렇게 보다가 성적에 대해서도 뭐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은 얘네를 단순히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단순히 연결을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 신상란에서 만약에 박희은, 진미희, 신웅환, 이 학생 성적을 볼까? 하고 성적을 누르면 그 학생의 성적만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로 연결은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디자인만 연결이 돼 있지 내용이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연결하는 거는 이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지치지 않고 따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주로 제가 지칠 때쯤은 여러분도 지치고, 또 여러분이 지친 모습을 보면 저도 지치고 해서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랑 저랑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치는 시간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쉬엄쉬엄 제가 알아서 편집 잘 하면서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칠 때쯤 잠깐 쉬었다가 듣고 자체적으로 쉬는 시간 가져가면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언바운드 컨트롤을 이걸 왜 배우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디엔가 다 연결을 하는 걸 배웠고, 언바운드라는 거는 연결하기 전 단계, 즉 일시적인 단계 아닌가가 아니고요. 언바운드 컨트롤 자체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 하면, 자, 테이블이나 쿼리에
연결되지 않은 컨트롤로 값을 저장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가계부를 열어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어느 날짜에 수입이다, 지출이다, 항목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얘가 아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지출이었으면은 지출 10만원, 뭐 수입이었으면은 수입 18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날짜에 딱 어떤 그 항목을 들어와 봤을 때, 이건 좀 약간 억지 이그젠플이긴 한데, 수입이 빵원이고 지출이 10만원이면 이거는 마이너스 1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마이너스 20만원이 되고, 그리고 그 아래는 얘는 플러스 185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즉 지금 계산하는 거는 요거 빼기 요거는 얼마다, 얘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DB 안에, 테이블 안에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즉 주로 어떤 때 사용되냐 하면 derived attribute, 유도 속성의 경우에, 유도 속성 우리 언제 배웠나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는 있는데 평균이라는 거는 DB에 저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선택의 문제지만, 그래서 그 평균이라는 거를 저장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걔를 우리가 여기에서 유도를 해서, 즉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언바운드 컨트롤로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언바운드겠죠. 왜냐하면 계산을 해서 어디 집어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만들기에, 이번에는 가계부를 연결해서 만들 거예요. 자, 만들기에 폼 디자인에 이번에도 방식 1로 만들도록 할게요. 기존 필드 추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편하긴 해요. 네, 해서 가계부에서 가져올 건데 다 가져올 거예요. 다 가져옵시다. 오늘 날짜, 구분, 항목 분류, 내용, 수입, 지출 내서 정렬까지 다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수입에서 지출을 빼려고 합니다. 해서 자, 마법사 사용 안 하고요. 얘를 누릅니다.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여기에 수입 빼기 지출을 넣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캡션은 뭐라고 달 거냐 하면 증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언바운드에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얘를 그대로 두면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냥 언바운드니까 어디에도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 언바운드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언바운드에다가 뭐 숫자 하나 넣어볼까요? 숫자를 넣어보면, 자, 여기 는이라고 씁니다. 는, 그러면 언바운드니까 내가 지금 정의를 해줄게. 자, 언바운드 여기에 들어갈 값은 1, 2, 3이야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늘 1, 2, 3의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늘 1, 2, 3. 그리고 만약에 여기 는 문자열을 넣게 되면,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되잖아요. 큰 따옴표를 넣고 가나다라고 하게 되면 가나다가 늘 나오겠죠. 네, 가나다가 나올 거고요.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함수를 는 데이트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오늘 날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는 직접 쓰도록 할게요. 는 수입 빼기 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필드명은 대괄호 수입 빼기 대괄호 역시 지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장을 하고 나서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언바운드 폼. 언바운드 폼이라고 저장을 하고 나서 보기를 누르면 자, 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값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0 빼기 2만은 마이너스 2만. 근데 지금 여기 다 금액을 갖고 하는 건데 여기만 숫자가 좀 지저분하니까 얘도 뭔가 위에 통화 양식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얘는 디자인으로 가서요. 디자인으로 가서 요 컨트롤을 누르고요. 네, 컨트롤을 눌렀고 속성 시트가 빠져 있네요. 속성 시트를 보면 지금 요 컨트롤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지금 뭐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형식을 눌러 볼게요. 여기 형식을 눌러 보면 요 컨트롤의 형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형식을 보면 어떤 포맷으로 만들 건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통화로 하는데 지금 원화잖아요. 자, 그러니까 통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원화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얘를 저장하고 다시 닫으면 여기 원화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계산된 값도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요 이그젬플을 풀어보는데 뭐냐면 지금 방금 만든 폼 있잖아요. 만든 폼과 관련해서 언바운드 컨트롤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언바운드 컨트롤을 하나 더 만드는데 얘는 뭘 하는 애냐 하면 만약에 지금 수입이 될지 지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입이건 지출이건 아무튼 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고액이라고 찍어주고요. 초과하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즉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이라고 찍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 쓰는 함수는 우리 IIF 함수가 있겠죠. IIF 함수가 있어서 여러분 예전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보면 IIF 함수는 조건이 나오고요. 그 조건 뒤에 참이면 무엇을 찍고 거짓이면 무엇을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뭐 지출이 5만 원보다 크거나 수입이 5만 원보다 크다면 이렇게 조건을 줘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여기 수입 빼기 지출을 한 게 증감해 있으니까 이 값의 절대값이 5만 원보다 크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자, 해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갖고 풀어보시고 다 풀고 나서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요 언바운드 폼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면 되니까요. 자, 저는 디자인 보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얘는 뭐 고액,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고액, 여부, 뭐 이렇게 할까요? 고액, 소액 이렇게 할게요. 고액, 소액하고 여기에 함수를 적는데 여러분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자, 는 IIF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절대값 함수를 쓸게요. 절대값은 ABS입니다. ABS. 자, ABS라는 함수를 써서 수입 빼기 지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불러보면 ABS 괄호 열고 수입 빼기 지출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수입이 동시에 수입이랑 지출에 동시에 값이 써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빼기 지출의 절대값이 얼마인지를 보면 그 수입이나 지출의 금액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입 빼기 지출의 절대값 콤마가 아니죠. 이게 5만보다 크면 그러면 자, 좀 더 늘릴게요. 얘를 그냥 다 쓰고 늘릴게요. 크면 고액, 그렇지 않으면 소액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를 좀 더 늘려 볼까요? 이렇게 늘리면 자, 만약에
만약에 수입 빼기 지출의 절대값이 5만보다 크면 고액 아니면 소액.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하면 얘는 고액이고요. 소액이고요. 지금 이 부호와 관계없이 절대값만 보는 거죠. 마이너스 10만원 고액, 마이너스 2만원 소액, 자, 고액, 5만원 초과로 기준을 줬기 때문에 얘도 소액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언바운드 컨트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언바운드 컨트롤에서도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지금 함수를, 그리고 여러분 쿼리를 만들 때도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자주 사용할 만한 함수들을 몇 개 추려놨는데 이 함수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방금 사용했던 ABS 함수도 여기 빠져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함수들은 ABS보다도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이니까 한번 쭉 보면 날짜 구하는 함수, 오늘 날짜, 그리고 날짜의 일부를 뽑아내는 거고요. 날짜의 일부를 뽑아내는 거 우리 year, month, day 그런 함수도 있었는데 여기는 part라는 단어를 썼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date add에서 날짜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건가 봐요. 마이너스 15를 넣었으니까 15일 전이라는 거고요. 플러스 15를 하면 15일 후가 되겠죠. date difference는 특정 날짜와 특정 날짜의 차이를 날짜 단위로 구하라는, 요즘도 그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게 되면 만난 지 며칠이야 27일 기념 초콜릿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걸 어떻게 매번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서 나가기 전에 쭉 눌러보면 내가 오늘 날짜는 며칠이고, 그리고 만난 날짜는 며칠이고,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해서 오늘 빼기 만난 날 이렇게 하면은 오늘이 총 며칠 됐다, 이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는 이제 문자열에 대한 것들이네요. 문자열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트림이라는 함수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트림이라는 함수는 데이터 값에 맨 앞이나 맨 뒤에 공백이 들어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가끔 뭔가 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트림을 한번 얹혀버리게 되면은 그 문자열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날리고 실제 값들만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공백은 여전히 띄어쓰기니까 중간에 있는 공백은 살아서 나오게 되고요. 자, 나머지는 연산에 대한 것들인데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